안녕하십니까. 명동 1번지입니다. 오늘은 저 명동 1번지와 함께 남대문 시장의 역사와 유래, 그리고 남대문 시장의 상권 분석, 그리고 남대문 시장의 가치를 배우고 우리 것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더 큰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읽어내려가면 재밌기도 하지만 그 역사가 아픈 역사이고, 또한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 가치가 지켜졌을 때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더 소중하고 더 크게 느끼곤 합니다. 어렵게 지켜온 가치이기에 더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명동 1번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남대문 시장의 상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남대문 시장은 명동 1번지가 있는 명동 상권의 서쪽으로 명동을 건너서 신세계 백화점을 끼고 우측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남대문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명동 상권이, 서쪽으로는 서울역 상권,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산과 후암동이, 북쪽으로는 북탕동 상권과 서공동 상권이 위치했죠. 남대문 상권은 공공기관, 그리고 대형 유통점, 그리고 기업 등의 인구 유입시설이 많아 국내 대표 상권으로 자리매김했고요. 국내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만한 가치 있는 상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명동 1번지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어렵고 힘든 역사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상권이기에 더 가치가 있고 우리가 지키고 키워나가야 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도 남대문 시장을 한번 제가 돌아보니, 여러분이 보이시죠? 남대문 이렇게 많은 쇼핑객과 그리고 관광객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아직도 살아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동남아 관광객들이 예전보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젊은 사람들은 남대문 시장을 많이 찾고 있지는 않죠. 국내 젊은이들이 많이 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컨텐츠나 볼거리 등 문화적인 면에서 좀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양한 컨텐츠와 문화적인 볼거리를 많이 개발해서 전 연령의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외국인들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물론 이제 옛것을 변화시키는 도중에 다른 문화로 퇴색되어 버린 염려도 있지만은, 얼마든지 우리의 옛것을 지키면서 신선하고 재밌는 문화를 재연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 남대문은 정말 없는 시장인데요. 도소매의 시장이 함께 공존하고 야시장도 있고 부재시장도 유명합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아마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남대문 시장만 가능할 겁니다. 남대문 시장에는 쇼핑할 것도 많지만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맛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오셔가지고 둘러보고 쇼핑도 하고, 유명한 맛집을 찾아서 우리 조상님들이 즐기셨던 음식의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명동 1번지가 2019년 3월 26일자 비즈M의 이상훈 기자와 상가정보연구소에서 발표한 남대문 시장의 상권 분석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남대문 상권의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은 평균 4.67%로 서울시 주요 상권 40여 곳의 평균 3.61%보다 1.06%가 높았어요. 남대문 일일 평균 유동인구는 약 41만 3천 명으로 월 평균 1250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상권을 찾는 곳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명동 1번지가 명동 상권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명동이 깊은 역사 속에 성장해서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가 됐지만,
남대문을 자세하게 제가 알아보니까요. 남대문의 역사도 순탄하지 않았고 힘든 역사의 굴레 속에서 조상들이 꿋꿋하게 지켜온 명동 못지않은 자랑스러운 상권이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남대문 상권하고 중구의 일반 한식당하고 월 매출 비교인데요. 남대문 상권의 일반 한식당의 매출은 월 약 5천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매출액은 서울 중구의 일반 식당의 평균 월 매출인 약 2,8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높았습니다. 약 한 2배 정도가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남대문 상권의 안경 소매점, 서울 중구의 전체 안경 소매점과의 월 매출 비교입니다. 남대문 상권은 안경 소매점 월 매출액이 5,800만 원이었고 중구 안경 소매점 월 매출액은 4,100만 원이었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남대문 쪽이 1,700만 원 정도 높은 매출이었습니다. 약 한 1,700만 원이니까 뭐 상당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41만이 넘는 유동인구가 남대문을 찾았고 거기에서 발생된 매출이 중구 전체 평균 월 매출액보다 50%에서 약 한 2배 정도 가까운 높은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명동 1번지와 함께 남대문의 역사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시장 경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 그리고 경제 혼란을 겪으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양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대동법의 시행으로 그러니까 땅을 소유한 크기대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니까 하여튼 뭐 우리 일반 백성들이 참 좋아했었는데요. 요 대동법의 시행으로 일반 백성들의 부담을 덜게 되면서 고향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화폐 경제가 정착이 돼감에 따라서 물물교환 및 소비 물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당연히 시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조선에서는 국가의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시장은 시전이라고 불리는 종로 일대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항시에서 필요한 물건과 사대부를 위해서 쓰이는 물품들만을 취급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주로 이용한 것은 우리가 사극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무허가 점포인 난전이었습니다. 이 난전은 동대문 근처에 형성되는 이연시장과 그리고 남대문 방면에 있는 칠패시장이 유명했는데요. 이 두 난전은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종로에 있는 시전하고 함께 도성 3대시로 불릴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3개의 큰 시장 중에서 남대문 시장이 개원이 된 칠패시장은 한강과 근접하여 지리적 여건상 어물만을 취급하던 어물의 특화된 시장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핵심적인 위치로 인하여 입지적으로 규모적으로 세력이 커지면서 한반도의 남부 쪽 상권과 부근의 한양을 연결하는 중간 기착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독보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특히 정조가 왕권 관할 일환으로 양반 계층과 유착관계에 있는 시전의 금난 정권을 철폐하는 신의 통공을 단행함으로써 시전과 연결이 되어 있는 양반 계층의 힘을 약화시키고 일본 백성들 간의 상행인을 자유롭게 풀어주어 칠패시장은 더더욱 흥미를 띠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다른 나라의 물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상품 경제가 발달했는데요. 한양 주민들의 절반 정도는 이곳 칠패시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남대문 시장, 여기서 생필품을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종로의 시장과 동대문의 이연시장의 규모도 상당했지만 이곳
남대문의 칠피시장에는 거래 규모가 이 두 개 시장을 합쳐도 칠피시장에는 못 미친다고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위상이 가히 독보적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남대문의 칠피시장은 그 시장의 현실적인 하드웨어가 무허가 점포이기 때문에 가건물의 형태로 시장이 운영되었으니 이를 가가로 불렀는데, 요게 이제 곧 가게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게라고 불린 것이 예전에는 가가로 불렀다는 얘기죠. 조선 후기의 상업 발달을 상징하는 남대문의 칠피시장은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근대화 시기인 개항기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외국 상권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외국 상인의 진출이 초기에는 개항장 근처로 한정이 되어 있었고, 외국 물건의 제품의 질보다 우리 조선의 상품이 훨씬 더 우수했기에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890년대 일본의 침략이 가속화되면서 조선의 경제는 점차 일본에 잠식이 됩니다. 이때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의 물품은 근대기 초기와는 달리 질적으로 양적으로 조선의 물품보다 우수했기에 조선의 전통시장은 그때부터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일본 영사관은 일본인 거주지와 남대문에 있는 도로를 부설하고 서서히 남대문 일대는 일본 상인들로 가득 들어서게 됩니다. 조선 정부도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고, 수도 재정비 및 가도 확대, 그리고 일본인에게 장악된 남대문 상권을 원위치시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현재의 가게를 철거하고 근대적인 상권 시장을 새롭게 구상을 하게 되는데요. 조선 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선해청. 곧 대동법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관청이죠. 이 선해청의 창내장, 이것이 남대문 시장의 직접적인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해청의 창내장의 등장으로 조선의 상인들은 일본의 경제 침탈에 직접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고,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국권 침탈이 가속화되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한국인의 시장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던 것이죠. 선해청의 창내장에 1911년에 발생한 대화재가 있었는데요. 요 화재로 창내장이 사라질 수 있는 첫 번째 큰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조선 총독부는 자비로 창내장을 복원하겠다는 우리 조선의 상인들의 요구도 묵살해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창내장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친일파인 송병준이었습니다. 끝내 이 송병준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적극적인 친일 행위로 조선 귀족의 사기까지 받았는데, 친일파인 이 송병준이 조선인이 시장인 창내장의 존속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제가 생각해도 좀 의아한 일인 동시에 우리 민족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송병준이 사망을 하게 되고, 사망하기 직전에 창내장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중앙물산 주식회사로 운영권이 넘어갔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창내장이라는 이름에서 남대문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 전쟁 이후 남대문 시장은 그 큰 넓은 규모의 시장 건물의 점초들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만큼 그 피해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전쟁 후에 복구를 위한 구호물자 및 미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군수품들이 민간으로 흘러나오던 때였는데, 이 군수 물품들을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이 가져다가 매매했기에 세간에서는 남대문 시장을 양키 시장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양키 시장 하면 남대문 시장을 일컫는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편 이렇게 허가 없이 유통되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지라 상인들과 이를 단속하려는 정부 당국과의 마찰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 남대문 상인들은 자판을 열고 물건을 팔고 있다가
경찰 단속이 뜨면 재빨리 물건을 숨기고, 또 경찰이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하게 다시 자판을 여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그 TV 옛날 드라마를 보시면, 많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진 남대문 시장의 또 다른 별칭이 지금도 기억하고 또한 들리고 있지만 도깨비 시장입니다. 지금도 이제 남대문에 가시면 도깨비 시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간판도 붙여놓은 곳도 있는데요. 21세기인 지금도 남대문 시장은 전국에서 외국의 직수품을 구하기 용이한 시장으로 손꼽히는 시장인데요. 그 전통은 한국 전쟁 이후부터 미군의 군수품을 매매했던 시기부터 쭉 이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명동 1번지가 알아보니까요, 1954년도부터 1977년까지 4차례 큰 화재가 발생해서 남대문 시장의 존속을 위협한 일도 있었는데요. 특히 1954년과 1968년의 화재는 건물 전체가 전소되는 큰 화재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1968년 큰 화재를 계기로 남대문 시장을 현대화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했고, 그 결과 오늘날까지 이어진 남대문 시장의 형태가 구축이 된 겁니다. 남대문 시장이 지금까지도 한자리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은 예전 우리 조상들이 실패시장과 선해청의 청래장에서 지켜온 역사 속의 강인한 정신력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 지금의 남대문 시장을 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그 강인한 정신력이 더욱더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힘을 받아서 새로운 활기를 활짝 피우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명동 1번지와 함께 남대문 시장의 역사와 그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권도 한번 해부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동영상 이렇게 보시면 현재 모습이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상권을 일컫는 명동, 홍대, 강남 여기를 보시면 지금 사실은 많이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명동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아직도 이제 활기를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요. 지금 백신하고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임상 실험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또 미국에서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하여튼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국내에서도 굴지의 업체가 지금 좋은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7월 달에는 유럽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상 실험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하튼 여러분들 이 코로나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스크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남대문 시장에 마스크 쓰고 한번 나오셔가지고요. 이런 정치도 한번 다시 한번 맛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는 음식점들 찾으셔가지고 맛도 좀 보시고 가족하고 함께 이렇게 바람도 이렇게 한번 쐬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남대문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요. 하여튼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명동 1번지였고요. 잠시 감상하시면서 끝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